오타니와 이정우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이제 2025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 마감을 맞아 지난 겨울 FA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브리그에서 대형 FA 계약을 다뤘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에 이 절반이 지났고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도 드는데 메이저리그 역시도 이제 81경기 구간을 지나서 어느새 올스타 브레이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제 30개 구단 모두가 이제 시즌 절반을 치른 시점에서 지난 겨울 대형 계약을 맺은 선수들 대상으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돈값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선수는 무조건 이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후안 소토 선수인데요. 소토는 매츠와 15년 7억 6,5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오타니가 세웠던 10년에 7억 달러를 넘어 역대 FA 최고액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26살이라는 젊은 나이, 그리고 또 7시즌 동안 쌓아놓은 소토의 타격 성적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비싸다, 돈값 못할 것이다, 이런 반응이 사실 좀 대부분이었었죠. 네, 그리고 큰 기대와 함께 시즌을 맞았습니다만 이 소토는 5월 28일까지 실제로 타율이 2할 2푼 4리밖에 되지 않았고요. 8홈런에 25타점, OPS도 0.7 중반대를 기록하면서 부진이 약 2달 가까이 이어졌었고요. 그러면서 뉴욕 언론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이럴 때. 전방위적으로 소토를 공격하면서 본인도 살짝 주눅든 모습도 있었고 부진이 좀 더 깊어지면서 우려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소토 선수가 그동안 쭉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못할 선수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약 후에 좀 왜 부진했을까요? 어떤 생각 좀 하시나요? 일단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거는 소토가 실제로 워싱턴에서 샌디에고로 이적했을 때도 이 첫 시즌에는 부진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낯선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7억 6,500만 달러라는 이 비싼 몸값이 물론 돈 많이 받으면 좋지만 이 선수에게는 분명히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돈값에 걸맞는 활약을 해야 되고 그 돈으로 인해서 더 기대를 모으게 되니까 이게 선수한테는 좀 위축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팀메이트들이랑도 좀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매치가 홈런치 난 다음에는 셀카 세레머니를 하는데 거기 소토는 자꾸 빠져 있고 선수들이 재밌게 이제 더가웃에서 물론 놀면 안 돼요. 근데 매치는 놀거든요. 매치는 놀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도 좀 소외되는 모습이, 그러니까 스스로 왕따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성적도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 스스로도 기분도 좋아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 매츠 기존 선수들의 많은 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좀 팀 분위기에 동화가 되면서 성적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달라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본인도 타석에서 그 특유의 준비 동작 있지 않습니까? 요 셔플 요거 하면서도 부담감을 좀 내려놓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자 배트도 이제 불을 뿜었습니다. 최근 29경기에서 기록한 성적은요, 타율이 3할 3푼 12홈런에 22타점, OPS 1.218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성적도 이제 20홈런에 OPS 0.9를 넘어섰어요. 예년 성적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랬을 때 소토 돈값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일단 소토는 절대 돈값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잘해도 7억 달러가 넘는 선수가 오탄이랑 소토밖에 없는데 네. 오탄이랑 비교하면 모든 선수는 이 마케팅적인 의미가 뿐만이 아니라 경기력으로 보더라도 먹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값을 할 수 있느냐? 돈값은 원래 못한다. 그랬을 때 소토한테 중요한 거는 돈값은 못하더라도 그동안 했던 만큼만 하면은 사실은 매치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만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설마 소토가 더 잘하길 바라고 영입을 했겠어요? 그쵸. 지금만큼만 해달라는 의미에서 영입을 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기대 성적도 굉장히 좋고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올 시즌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현재까지는 만족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그리고 나중엔 먹튀가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제 양키스의 좌완 선발 맥스 프리드인데요. 양키스는 소토를 놓치고 빠르게 이제 프리드로 선회해서 8년에 2억 1,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키스가 영입한 벨린저나 골드슈미트, 다른 이제 분산 투자
자원들은 아직까지 좀 시즌 초반에 그 뜨거웠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프리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잘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성적만 살펴보더라도 10승 2패, 그러니까 10승 고지에 가장 먼저 선착을 했고요. 평균 자책점 역시도 1.91로 1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사 이영상 경쟁을 펼치는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게리 콜이 지금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가운데 프리드가 에이스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양키스가 그래도 동부지구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나, 경쟁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1위를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 프리드 계약은 뭐 역대급 해자 계약이 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토와 프리드에 이어서 계약 규모 3위 누구냐? 애리조나와 계약한 우한 선발 코빈 번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번스는 사실 지난 겨울에 샌프란시스코나 뭐 토론토 여러 팀들과 계약 협상을 이어갔었는데요. 계약이 지지부진하자 번스는 이제 피닉스에 위치한 자기 집과 가까운 애리조나에 여고퍼를 통해서 영입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나 좀 영입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6년에 2억 1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으면서 애리조나의 새 둥지를 틀었는데요. 사실 애리조나는 지난해 이미 다저스보다 득점력이 더 좋았습니다. 여기에 에이스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번스는 사실은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평균 자책점도 2점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1일이었죠. 투구 도중에 팔꿈치 통증을 느꼈고요. 검진 결과 토미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시즌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첫 시즌은 뭐 먹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진짜 참 운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은 쭉 건강하게 잘 던지다가 계약 첫 해부터 이렇게 누워버렸다? 거기에다가 나는 가만히 있었어. 저 좀 사가주세요 해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제 영입을 했더니 바로 뒤에 누워버린단 말이에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주축 선수들이 지금 부상자 명단에 등재되면서 사실상 올 시즌 가을 야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타자 너 잘 걸렸다. 이제 윌리 아다메스 선수 순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제 유격수 공백 메우기 위해서 7년에 1억 8,200만 달러의 아다메스 선수를 또 영입을 했는데요. 네, 아담스 잘하고 있지 않나요? 뭘 잘해요. 지금 현재까지 타율이 2할 1푼 9홈런에 36타점 OPS 0.636인데 뭘 잘해요. 네, 뭐 살아나나 싶었지만 최근에 다시 좀 부진한 상황인데, 아담메스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일단 더그아웃 리더, 분위기 메이커 역할 잘하고 있어요. 저 안 잘하고 있어요. 아 근데 뭐 응원단장으로 영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비 잘해요. 잘 못해요. 오늘도 수비 잘하더만. 수비 살아났죠. 근데 이 타격 측면에서 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최근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다메스 선수도 어쨌든 FA로 영입해온 선수, 이 30홈런 유격수를 치는 선수가 이렇게 타격 부진해 준다면 앞으로의 이제 계획에도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많이 아쉽다. 현재로서는 먹튀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응원 좀 됩니다. 해주세요. 네. 살아나야 돼. 알았지? 다음 타자도 이제 다저스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5년 1억 8,200만 달러 다저스와 계약한 블레이크 스넬의 차례인데요. 평균 자책점 2.00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2경기 나오고 9이닝 던지고 지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다저스가 이 스넬 이탈과 함께 글래스나우 사사키까지 빠지면서 사실 투수진의 심각한 공백을 겪었고 시즌 최대 위기를 또 이제 맞지 않았었습니까? 뭐 잘 극복하고 현재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압도적인 1위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은 스넬의 부상은 다저스로서도 예상을 완전히 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스넬이 풀시즌을 뛰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저스가 여기까지 예상은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9이닝 던지고 나갈 줄은 몰랐겠죠. 그쵸. 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최근에 불펜 피칭에서 94마일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곧 라이브 피칭에 나설 거고, 그러면 후반기에 맞춰서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까지 이 스넬의 활약은 뭐 뛰질 않았으니까 먹튀라고 봐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다저스가 스넬을 영입한 진짜 이유, 포스트 시즌에 이 선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가을 야구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준다면 그래도 또 다저스의 기대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보스턴의 3루수 알렉스 브래그먼인데요. 브래그먼도 장기 계약 대신에 매년 옵트아웃을 포함한 3년에 1억 2천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이 보스턴에 또 둥지를 틀었습니다. 성적적인 측면에서는 지난해 부진을 딛고 전성기 포스를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는데,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5월 말에 이탈해서 지금 한 달 이상 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상도 부상이고 뭐 복귀를 앞두고 있기는 하다지만 브래그먼의 영입은 또 이제 팀 분위기적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이 브래그먼을 영입하면서 이제 기존 3루수인 데버스의 포지션 이동 문제를 놓고 프런트와 갈등이 이제 외부까지 노출이 됐고요. 결국에는 데버스를 트레이드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팀 분위기까지도 지금 엉망인 상황인데 브래그먼은 잘못이 없죠. 그렇죠. 브래그먼은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 보스턴 프런트의 이런 소통 능력의 부재가 이런 스노우볼을 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브래그먼이 일단은 잘 돌아오는 게 먼저겠죠. 맞습니다. 이 토론토와 5년 9,25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산탄데르 부진 끝에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고요. 매치와 3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머네아도 부상으로 아직까지는 시즌 데뷔전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3년 7,500만 달러의 텍사스와 재계약을 맺은 이볼디 에이스 역할 잘 하다가 잠깐 부상으로 이탈해서 이제 복귀를 했고요. 다저스와 4년 7,200만 달러에 계약한 불펜 최대어 테너스카 선수, 여기도 조금 약간 평가가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 시즌 초반에 너무 불안했죠. 뭐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압도적인 모습이랑은 실제로 경기를 보면 거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고무적인 점이 있다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특히 패스볼 구속도 9위도 최근 들어서 살아나고 있다는 거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수하는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활약, 요것도 저희가 한번 좀 꼽아봤는데요. 역시 뭐 피트 알론소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알론소는 시장의 외면을 받았고 또 매치와도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알론소 입장에서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적을 살펴보면 뭐 3할에 근접한 타율에 18 홈런, OPS도 0.9가 넘는 상황. 물론 시즌 초반에 비해서 성적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만약 알론소가 없었더라면 매치는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알론소가 옵트아웃을 하고 나서 FA 시장에서 좀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매치와 재계약 가능성은 좀 없나요? 게레로도 이제 토론토랑 재계약을 해버렸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게레로 주니어가 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매치는 돈이 많으니까 최대어를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토론토와 어쨌든 게레로 주니어는 계약을 이미 맺은 상황이고요. 터커 같은 경우에도 컵스와의 재계약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알론소와 매치가 다시 이 재계약을 맺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요번에는 좀 섭섭지 않게 이렇게 좀 계약을 대우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최악의 계약, 아마 이제 워커 뷰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가을 야구에서 보여줬던 뷰러의 모습 올해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2,105만 달러 단년 계약을 제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5승 6패, 평균 자책점 6.45,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나쁜 성적을 남기고 있어요. 최근에는 부진하다 보니까 불펜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제수가 정말 대실패이지 않을까 싶고 다저스가 안 잡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약 규모 탑10 기준 FA 선수들의 현재 활약, 그리고 이제 최고의 재수생, 최악의 재수생까지 또 한번 뽑아봤는데요. 성공한 사례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못한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원래 FA가 복불복이도 하지만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한 해만으로 FA 성적을 예측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반년 동안 여러 선수의 희비가 엇갈리는 걸 보면서 재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겨울 FA 선수들의 성적표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